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공매도가 다시 전면 재개됩니다. 커다란 또 이슈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한바탕 큰 파도가 또 치겠구나 하고 이제 뭐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어떤 마치 잉어들이 조그만 어항에서 벗어나서 넓고 깊은 강으로 이동하는 순간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어항 안에만 있을 때는 물살도 약하고 위험도 좀 있었겠지만 덜해 보여서 편안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어떤 투자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을 꿈꾼다면 아무리 커다란 잉어라도 이 넓은 강으로 나가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 공매도 재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물이 확 휘저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알짜 종목들은 더 탄탄해지고 시장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넓은 강으로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좋은 면만 부각해서 이제 끝장이다 하고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전략이랑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그리고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 때 2011년 8월 그리고 코로나 때 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매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례를 살펴보면은 재개 직후에요. 단기 변동성은 있었지만 중기적으로는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09년이랑 201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재개 후에 3개월간 각각 12조 원, 6조 원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정리를 한 건데 공매도 재개 당일에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이제 이때 재개 당일 코스피 등락이 1.38%, 그렇게 이제 플러스 1.38%고,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는 마이너스 4.94%였어요. 재개 당일날. 그리고 21년도에 코로나 충격 이후에 그때 재개 당일날은 이제 마이너스 0.66% 이렇게 이제 혼조세를 보였는데 3개월 타이밍으로는 봤을 때는 14.7% 그리고 10% 그리고 2.84% 모두 이제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했던 특수성이 있었는데 2009년이랑 2011년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한 점이 좀 있었어요. 공매도 금지로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시장 유동성이 개선이 된 것이고 고평가 거품이 제거가 되면서 어떤 건강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투자를 저도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2009년 또는 2011년 당시에 공매도 재개를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커뮤니티에서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체감했던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공유를 해봐 주세요. 사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번에 2025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 이후에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 초기에는 일부 종목들의 급등락과 지수 조정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외국계 금융기관에서도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클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도 외국계 공매도 재개 후에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또 맥쿼리 증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이기보다는 중립 혹은 긍정적인 이벤트, 중립에서 살짝 긍정까지 플러스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어필을 했고 과거 사례처럼 초반 약세 후에 오히려 초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 시각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또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이번에 이제 외국인 자금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또 주목을 하고 또 커뮤니티 그다음에 아카데미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접목시켜서 또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한국 시장을 떠났던 그 롱숏 전략의 이 해외 펀드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또 들어올 걸 이걸 편입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보았고 공매도가 허용이 돼야지 이 해지 전략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때문에 떠나 있었던 외인들 투자자들이 돌아올 환경이 지금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꼭 부정적인 것만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는 이제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불법 공매도 관련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개선이 됐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 뭐 보면 알겠죠.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 수급, 네, 이걸로 인해서 개선으로 이어져서, 제 생각에는 대형주를 스타트로 해갖고 매수대가 유입되고 주가가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였죠. 그래서 이거 이제 재개로 인해서 한국 증시의 어떤 글쎄요, 뭐 국제적인 위상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투자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고 해갖고 뭐 초반에 바로 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직접적인 코멘트와 소통 그리고 종목 안내 이 종목 어떠냐 저 종목 어떠냐 그리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기 위해서는 댓글에 고정 댓글에 있는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독자 커뮤니티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 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에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그런 움직임과 이에 어떤 편성한 투매 등이 이제 짧은 기간 그 지수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기업 펀더멘털에 맞게 옥석가리기가 이어질 것이고 또 이따가 또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수렴할 것이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 탄탄했는데 주가가 좀 허둥지둥 지지부진했던 박스권 횡보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실적은 쏘쏘인데 크게 또 저희가 자산을 불리고 먹고 빠진 또 종목들이 또 커뮤니티에도 있죠. 아카데미도 있고 그런 그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쭉 빠질 수가 있고 앞전에 좀 말씀드렸던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반등 여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낀 그런 종목들은 조정받고 뭐 옥석 가리기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희 생각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분석 그것들을 제 분석을 전반적으로 유동성 확대와 수급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그 요인이 있어서 글쎄요 올해 한 말 정도 보면 알겠지만 증시의 흐름은 그래도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매도 재개 후에 외인 투자자들의 이 귀환이 또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외국인 그 투자자들이 수급 증시에 이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뭐 커뮤니티에서 쉽게 좀 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예상 견해를 좀 공유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려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앞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차장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대여장고가 급증한 종목들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특히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차장고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보유 중인 규모를 뜻하는 것이고 향후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매도 물량을 우리가 여기서 가늠케 하는 그런 어떤 그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이 대차잔고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매도 대기 물량도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맞고 해당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실제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반대로 이 물량이 나중에 이제 쇼커브링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한 어떤 되사기로 전환이 되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차장고 급증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공통적으로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 예.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네, 저희는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지금 2차전지 아직 거의 투자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정리를 해서 이제 잡을 건데, 아무튼 에코프로 BM이 2023년도에 지금 연초 대비 약 거의 400%가량 이제 상승을 했어요. 예, 400%까지 상승을 하고 대차 잔고 비율이 15%까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150% 상승했고 대차 잔고가 1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2%.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11%, HLB도 8%예요. HLB가 8%.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저희가 앞전에 또 투자를 진행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6.25%로 잡혀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대차 잔고 연초 대비 이거 IPO 이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예. 대차 잔고 이후에 연초 대비 200% 급증을 했습니다. 적자 지속되고 있고 고평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공매도 세력이 노릴 만한 타깃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주는 이제 작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차 잔고 비율이 10%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방산 투자 확대를 위해서 발표한 3.6조인가요? 유상증자 소식 이후에 대차 잔고 급증 나왔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2배 오르고 차익 실현을 지금 또 노린 대차 물량이 쌓였습니다. 유한양행 HLB도 신약 성공 기대감으로 한때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현재는 기대 대비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경계 지미로 공매도 대기 물량을 이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리스크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높아진 주가에 비해서 당장의 이익, 그리고 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2차전지 양극재 업황 둔화로 이제 에코프로 BM이 올해 이익 전망이 악화되었어요. 명확하게 리스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2차전지 파셔라, 이거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잡아야 된다. 진짜 남들이 윤 대표님 참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남들이 2차전지 저점이다 작년부터 그냥 수도 없이 말씀하고 막 누가 얘기할 때, 이게 2024년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전략 매도 추천드린다. 추천입니다. 어디까지.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 다 2차전지 비중 조절하셔라. 2차전지 이게 9월 24일 날. 9월 24일도 2차전지 비중 축소. 이거 한미반도체로 수익 냈을 때죠. 쫙 갈게요. 쫙 가서 2차전지 폭락합니다. 8월 달도 마찬가지고, 그쵸? 다 실제 코멘트예요, 여러분들. 금양도 비중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8월 28일.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앞전에도 제가 금양 관련 영상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응.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제대로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예측한 게 아니라 이때 명확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비중 축소 계속 말씀드렸어요. 작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2023년 1월 달에도 1월 22일입니다. 2차전지 비중 축소 명확하게.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예? 이차전지 왜 대표님 추천을 안 하시고 파는 쪽으로 데이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차전지 투자하신다고 뭐 길게 본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소 마이너스 50%예요. 최소. 예. 주가가 가열되었다가 최근 조정을 계속 받고 있어요. 포스코 푸체엠도 마찬가지고 PER이 100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단기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습니다.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자산을 다 늘려줄 것이라는 그 생각은 버리세요. 2차 전지가 워낙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데이터, 업황, 세계의 흐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들이 실제로 공매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5%를 넘는데 지금 이 미래이익 증가율이 낮거나 또 PER이 높다면 이거는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즉 대차장구 비율이 높으면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마 또 엇갈릴 거예요. 이번 공매도 재개를 함으로 인해서 또 자산 증대를 더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움직임 없이 다 마냥 이제 인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잘못된 이 공매도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또 종목에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뭐 라이브 방송이나 또 아카데미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커뮤니티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가 있어요. 입장하시면 되겠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대차장구 급증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예, 있으면 공매도 재개 후에 어떤 그 대응 계획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냥 마냥 장기 투자 해야지, 그냥 마냥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그거를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종목을 들어갔다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서 그 종목과 오래 나왔다가 빠져나왔다가 뭘 할지언정 오래 가는 것이 장기 투자지, 투자를 하고 그냥 마냥 뭐 세워라 내어라 그냥 막 진짜 업황이 무너지고 그 기업에 내가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막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냥 언젠간 잘 돼갔지 식으로 투자하면 투자 성공 못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뭐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커뮤니티 아직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어떤 전략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큰 종목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숏 세력들이 몰릴 위험이 높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밸류 부담을 느끼면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잡기 쉬운 섹터예요. 대차장고가 빠르게 이제 늘어나서 뭐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 같은 그런 그 공매도 매물이 실질적으로 출회가 또 될 수가 있고, 단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랑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의 그 글로벌 확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공매도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장기적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면, 주가로 따졌을 때, 일단 산업으로 따졌을 때는 2차전지 산업의 자체의 성장성은 유효하잖아요. 주가로 따졌을 때는 실적이 받쳐주는 양극재, 뭐 음극재 기업, 그리고 해외 공장 확대가 확실한 대기업 계열 그 배터리 업체들은 공매도 쇼커버링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바로 이 IRA죠. IRA 법안이 이제 후속타로 날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정. 예? 이게 긍정적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바뀔 수는 없어요. 완화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거를 계속 이어가진 않을 겁니다. 여기보다 무조건 어떻게 마이너스 되는 그 부분으로 이제 IRA 법안이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고, 실제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 저는 이제 배터리 2차전지 하면 딱 한 기업을 말씀을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공매도 재개 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반면에 기술력,
그 다음에 뭐 수율,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이 다변화 등이 좀 미흡한 기업들, 실적이 바로 안 나오는 업체들, 고평가 논란과 함께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단기 급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그 2차전지 산업 성장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전지는 한창 고점을 찍던 시점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크게 조정된 상황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공매도 전면 재개를 지금 앞두고 있다면 이미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 구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왜? 과거에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이 뭐죠? 미래를 반영해 왔어요. 미래의 이 성장성을 거의 90% 이상. 예? 심지어 실적도 안 보고 뭐 주가가 막 몇 배 이상 뻥튀기 되는 것도 있었죠. 미래 성장성을 크게 반영해 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세요. 폭락 전 워낙 이 고평가, 고PER, 고PSR 상태였던 경우에는 조정 후에 아직 시장 평균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XX 뭐 여러 이제 종목들 단기간에 몇 배 이상 급등했던 이력이 있고 고점 대비 조정이 상당해 보이더라도 절대적 매력 구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들 있죠.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어도 아직 기업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못한다 생각을 하면 얘네들은 짤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장기 성장성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은 이미 큰 조정을 거쳤으니까 바닥권 진입이라고 여겨서 오히려 매수를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펀더멘탈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두고 공매도 세력 하방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저가 매수 세력 상방 예측 간의 어떤 그 수급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 실적의 개선 속도, 뭐 현대차에서도 이제 발빠르게 막 대응을 하고 있고 막 별의별 뉴스들이 이제 뜨잖아요. 2차전지 산업 자체는 마찬가지로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분명해요. 이거는 성장 못 시키면 안 되죠. 바보죠. 예. 이 대기업들, 배터리 대기업들 얼마나 유망한 그 기술, 유능한 기술력들을 갖고 있고 제품을 또 실제로 생산을 합니까? 예. 이런 스토리가 분명히 있지만 단기 실적들 여기에는 이제 뭐 공장 증설이나 예? 또 원자재 이런 뭐 원재료 가격이나 그리고 수율이나 그리고 모든 그 배터리 기업들이 고객사를 때마침 탁탁탁탁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객사 주문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잖아요. 주가가 추가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특히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올해 내년 예상 실적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이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공매도 세력이 공격할 여지는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점에서 또 예상치 못한 또 짜증이 나는 그 주주들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적자 확대나 원가 부담 뭐 이런 악재가 부각이 되면은 갖고 놀겠죠. 숏 세력이 이제 다시 치고 들어올 수가 또 있고 그래서 이 어떤 분기별 실적 체크 예측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예. 그리고 대차장고 추이를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대기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재차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재차 하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고 봐요. 반대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가 나타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또 주가가 급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 환입을 위해서 물량을 되사면서 결국에는 하락되는 종목이 있고 반등되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찾아서 만들어내면 이제 또 기회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결국에는
이 양쪽 시나리오들이 맞물릴 수 있는 시기라서 커질 수가 있다. 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전지는 2차전지 섹터는 장기적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노리는 추가 하락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한 번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큰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장 저평가 구간이라 단정 짓기는 위험하다. 아마 지금 이제 공매도 한다고 했고 초반에 막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 종목의 실제 매출, 이익, 추이, 어떤 고객사 현황,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해외 사례들을 접목을 해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이제 또 코멘트 남기시라고 말씀을 또 드리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여러분들만이 이제 생각하는 그 적정 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몰빵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분할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무튼 그렇게 안전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매도 재개 초기의 변동성 확대 국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현금 비중, 그 다음에 리스크 분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해도 공매도가 진입이 되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공매도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향후 시적 가시화랑 대처장구 주의, 이게 시적 가시화가 이제 막 보일 때, 그때 들어가도 많이 늦지는 않을 겁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부합했는지 그거를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미 상당폭이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라도 더 내려갈 공격 포인트가 존재하면 공매도 압박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실적 개선 기대가 부각이 되면 쇼커버링으로 큰 반등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 기업도 보여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종목 관련해서 이제 코멘트는, 매수 코멘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또 아카데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3전 주가, 3전 전 주가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좀 말씀드릴 게, 반도체 이 사이클 반등,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어 왔던 그 대장주,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섹터에서 좀 빛이 나진 않을까.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주가 사실 최근에 이 반도체 업황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예, 썩 좋지 않고, 또 글로벌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수요로 증가로 인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황 반등. 그래서 이미 지금 주가도 뭐 보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공매도 재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돌아올 외국인 자금들을 보면 가장 선호할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도체 쪽. 실제로 과거의 공매도 재개 시기마다 외국인들이 3전을 또 집중 매수를 해서 지수를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 사례뿐만 아니라 공매도 이 재개로 해서 이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높아지면 대형 어떤 그 IT 기업들 있죠, IT 주, 이거에 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어떤 그 저점권이 아닐까. 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낸드부터 시작해서 DDR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어떤 업황 사이클의 그 바닥 쪽을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돌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바닥을 통과 중이다. 이런 종목들은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낮아 보입니다. 공매도 충격이 제한적일 거예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로 인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동차 업종도 역시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현대차, 기아,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차의 전환 흐름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PER이 엄청 낮아요. 그쵸? 이게 성장성이 낮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재개로 인하면 이제 가치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글로벌 펀드들이 자동차주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 수급 개선 시에 주요 매수 후보가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훅 와갖고 뛰어논다. 그리고 그게 좀 이제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자율주행 이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그쵸? 이런 미래차 어떤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각이 되면 어떤 기술주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 기대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이미 낮은 밸류에이션의 자동차주는 적극적인 숏 타깃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있는 투자처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뭐 현대, 예? 지금 뭐 현대 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는 또 이제 전기차 플랫폼도 가속화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투자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그 선두에서 갖고 뭔가를 노를 짓는 지금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서 기아도 SUV, 전기차 EV 시리즈 호평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 관련해서도 지금 부품 경쟁력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견조한 실적에 비해서 PBR이 되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공매도 재개도 이제 수급상 비교적으로 이제 자유로운 포지션이라고 이제 딱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느 순간 이제 퍼센테이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펌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코멘트는 안 드려요.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은행이나 이제 보험권, 네? 어떤 숨은 승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국내 은행주 대부분이 PBR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1%도 안 돼요. 예, 1배 미만입니다. 다 머물고, 배당 수익률이 사실상 되게 높죠. 퍼센테이지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를 크게 눌러도 내려갈 공간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배당 그 비용 때문에 숏 포지션 유지가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요거는 이제 소액으로 해서 이제 그 뭡니까,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코멘트를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2020년도 초반에도 부분 재개 당시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많이 사들이면서 이제 높은 배당을 또 얘네들이 챙겨왔어요. 따라서 금융주가 공매도 충격에 비교적 안전한 어떤 피난처이자 중기적 수혜주로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예? 메리츠금융, 삼성생명, 뭐 이런 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인 그 기업들. 그래서 어떤 그 실제로 보험, 금융사들이 수혜가 좀 있진 않을까. 예, 공매도 재개와 무관하게 좀 견조한 이익을 내고 있고, 어떤 또 하방이 단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 얘네들은 뭐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 증가로 각광을 받아온 섹터예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한화오션, 항공우주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수출 계약이랑 뭐 정부 국방 예산 확대로 인해서 실적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장기 전망이 매우 밝은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매도 타깃이 이제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수익 실현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대차장고 급증 종목이죠. 그래서 조심하자. 방산주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 그 부담으로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군비 확장 추세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공매도 재개로 혹시나 급락하는 일이 혹시나 생기면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우량 방산주는 뭐다? 분할로 안전하게 예, 오버하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 지금 현재 기업들 수주잔고가 사상 최대치인 점도 있고 세계적으로 또 뭐 이런 방산 선박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또 떠오르고 있고 KDDX 관련해서도 이슈 떠오르고 있고 무기의 어떤 한국 무기의 신뢰도가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향후 몇 년 동안 호황이 또 예상이 되니까 쫙 이제 또 급락하는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후에 호황들. 그래서 이런 그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수급 압박에도 시적 성장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현대로템도 또 말씀 안 드렸군요. 현대로템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유망하게 보는 분야가 어딘가요? 예, 공매도 재개로 어떤 업종이 오히려 빛을 볼지에 대한 그 의견이 되게 분분할 것 같은데 뭐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댓글을 통해서 생각을 좀 공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끼리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지 누구랑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몇 시간 남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또 있죠. 공매도 불법 공매도예요. 네,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예. 과거에도 글로벌 투자자 은행들이 이제 그 은행에서 그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뭐 나왔고 이게 이제 2023년 11월 전면 금지 결정의 어떤 도화선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아시겠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공매도 주문부터 그냥 때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거부터 이제 때리고 보는 불법 행위를 말하는데 이게 시장 질서 교란은 고사하고 개인 투자들 목에 칼을 꼽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런데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네? 그래서 제가 얘기 앞서서 했죠. 한국거래소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장에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해야 된다고 그 얘기했었어요. 커뮤니티에서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에 즈음하여 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을 뭐 어필을 하는데 더 강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무슨 시스템? NSDS? NSDS 어떤 그 시스템 도입 중앙점검 시스템 이거를 도입을 해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공매도 주문의 근거가 되는 대차장고를 확인을 해서 빌린 주식이 없는 공매도 주문은 애초에 체결되지 못하도록 자동 차단을 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 이 주문이 합법적인지를 거래소 컴퓨터가 즉각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차입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사전에 차단하고 걸러내서 체결을 막음으로써 인해서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또 금융위원회랑 감독당국이 공매도 사전감시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이상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할 그런 그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정 어떤 그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이 되고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을 경우에 자동으로 해당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틱틱틱 시스템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일시 금지되는 그런 어떤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취해져요. 괜찮죠, 이거는. 뭐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공매도 과열 종목제도 이게 이제 앞전에 사실 도입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번 전면 재개 때도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형평성도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제 기관만 대차 거래로 무기한 어떤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개인은 그 뭡니까 대주 서비스로 기간 한정 보통 이제 2달 60일 맞죠? 네. 60일 그 공매도를 해야 했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이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 이번에 기관과 개인의 그 공매도 대여 기간을 90일 연장 시 최대 1년 통일했어요. 통일했고 담보 비율 증거금도 모두 105%로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위반 시에는 기관이 1억, 개인이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어떤 페널티도 강화했다. 이로써 이제 공매도 접근성 면에서 개인과 기관의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개인 투자자들도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공매도 참여나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예 불법 공매도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사후 처벌을 강화한 만큼 과거처럼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는 일은 없지는 않을까.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왔었잖아요. 그러지 않지는 않을까. 그러지 않겠죠. 한국거래소가 이번 이제 그 재계 총 100 몇 개입니까? 107개인가? 증권사 참여 기관과 함께 이제 NSDS를 풀가동해서 실시간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SDS 시스템과 새로운 규제들에 대해서 이런 장치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조금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정부와 거래소의 노력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나 추가로 바라는 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이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랑 중기적인 투자 전략을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게 저평가다, 이 종목이 저평가다, 이 섹터가 대박이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도 똑똑해집시다. 데이터적으로. 대차장고 급증 종목이랑 최근 테마로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공매도 세력에 집중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안 됐어도 혹시나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도 여러분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여러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몇 개를 놓아줬을 뿐입니다. 좋은 기회들을. 이런 식으로 습관하면 어찌됐든 간에 가장 확실한 거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가능성은 지금 현재보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 직후에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를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비중 축소, 수익 중이신 분들 비중 축소 이거는 뭐 이제 코멘트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지를 고려하면서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과한 종목들은 일단 피하라. 일단은 좀 관망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굳이 우리가 갬블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니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조심해서 나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좀 높여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금이 있으면 또 뭘 할 수가 있죠? 저가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뭘 할 수 있죠? 심리적 안정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풀 투자로 한 상태로 이 공매도 재개를 맞으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이 공매도 재개에 항상 또 따라오는 게 우리 또 루머들, 풍문들 이런 것들도 조심하세요. 어느 종목에 공매도 세력이 대고 몰렸다, 뭐 검증되지 않은 그 정보에 섣불리 반응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
일일 공매도 거래대금이나 대차장부 공시나 그런 거를 보세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흔들려서 충동 매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공매도 앞두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또 뭐 대규모 불법 또 무찰 공매도가 또 적발이 된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누가 국정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 테마주나 뭐 이런 뭐 앞전에도 한 번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특정 테마에 몰렸던 개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투매를 하는 상황도 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이제 비투로 투자한 신용융자로 투자한 개인들이 그 많았던 종목이 하락하는 반대 매매로 눈덩이 손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포지션 점검 잘 하시고요. 호모 심리에 휘둘려서 남들 다 좋다는 그 위험 주식에 새로 뛰어들지 않도록 좀 자기 절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좀 출렁일 때 홀짝홀짝 그 단타로 만회해보려다 오히려 수렁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원칙을 지키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매도는 늘 정치권의 압력 변수도 존재하죠. 만약 재개 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또 일부 정치인들이 또 기어 올라오겠죠. 정치 얘기하기 싫지만 뭐 또 그때가 가면 뭐 공매도가 어떻다,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 예. 그러면 또 이거 또 시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을 예의주시하자. 예, 뭐 금융인의 발언들, 국회의 어떤 논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커뮤니티에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소식을 공유를 하고 아카데미에서 또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책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 실적, 글로벌 추세에 더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으로 이 2025년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어떤 그 제 나름대로의 심층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거 어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매도 재개는 위기이자 기회예요. 단기적으로는 폭풍 같은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뭐 튼튼한 배로 우리가 딱 갈아타고 어떤 딱 나침반을 갖고 전략을 잘 세워두면 충분히 자산 증대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파도예요. 오히려 폭풍 뒤에 싹 그 맑게 갠 하늘에서 미세먼지가 싹 사라진 그런 하늘에서 또 우리 밝은 빛 무지개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뭐 궁금한 것들은 또 커뮤니티에서 묻고 답하면서 함께 대비하는 어떤 투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입장을 또 해주시고 계신데 앞으로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커뮤니티 운영 잘 진행을 하고 아카데미 운영 잘 진행을 해서 자산 증대를 할 것이고 방송을 통해서도 시장 정보와 특별한 정보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함께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든 어떤 장세에서도 항상 배움의 자세로 남다른 관점을 갖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 함께 뭉쳐서 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따뜻하고 포근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성투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또 저희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이네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윈철중 기술을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징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